벌써 몇 년 전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던 그날. 30년 동안 살던 그 집, 제가 밥 지어주고 살림 돌보고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집. 문을 닫고 나오는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몸은 가벼웠습니다. 사실 누가 내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크게 다투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결심했고 제가 떠난 것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떠나온 것이 아닌 돌아오지 않기로 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부엌 싱크대에 남은 그릇들의 자리도 그대로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풍경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20살 중반. 그때 제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 그 말은 따뜻했고 저는 그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누구의 딸이 아니라 누구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합가한 첫날 밤 제가 설거지를 하며 그 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깊은 숨소리, 텔레비전의 잔잔한 배경음, 그 소리들이 저를 감싸 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턴가 기대와 당연함을 동의어로 바꿔놓았습니다. 아침 5시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졌습니다. 먼저 부엌에 가서 반찬을 챙기고 손주 도시락을 싸고 아이 학교 챙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기대고 저는 그 뒤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다 못해 실수를 하면 소리 내어 꾸중하셨고 손님이 오면 어머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해 하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 칭찬은 한편으로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을 넘어선 요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힘든 날에도 누군가의 밥상 앞에 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팠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수술을 권했고 저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밤새워 지키고 문 앞에서 자리도 지켜주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병상의 환자는 아들의 목소리에 웃고 있었고 저는 창문 너머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성한 곳이 없었지만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도 집안일 가능하세요? 그 말은 차라리 칼보다 아팠습니다. 그날 거실 소파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욕조에 물을 데우는 사이 그들은 저를 불편 요소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생활이 제약받는다. 친구들을 부르기도 어렵고. 그 목소리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후로도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그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사는 게 익숙하셔서 그래. 그 말은 제가 서 있는 곳을 점점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말했고 중개인은 집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30년 동안 손으로 닦아온 집이었습니다. 제가 바른 벽지, 닦아놓은 바닥, 반짝이던 주방 싱크대, 그 모든 것이 내 손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남편이 살고 자식이 태어나고 손주가 뛰놀던 공간이었지만 정작 주인은 제 삶이 아닌 듯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제 가슴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며 오래된 사진들을 한 장씩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 제가 어떤 얼굴인지 모르겠더군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해온 나와 나는 누구인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사날 아침 손주들이 집에서 떠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는 예전 같으면 제게 힘을 주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안아줄 때 그들의 뺨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건 할머니의 존재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문을 닫고 차에 오른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삶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울진의 작은 집은 사진보다 아늑했습니다. 바다는 저를 반겨주었고 밤이면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적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없고 누군가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 적적함이 어느새 자유로움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제게 생전 처음 느끼는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친구가 가져다 준 냉장고 속 반찬, 동네 어르신의 따뜻한 인사, 손수 농사지은 채소들. 모든 것이 작지만 확실한 위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스스로를 다시 닦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하나를 제가 먹고 싶을 때 만들어 먹고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있었던 장면들이 꿈처럼 떠오르지만 그 꿈은 더 이상 날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도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이해의 부족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그들이 어떤 말로 저를 상처 주었든 결국 그 말은 그들 자신의 불안에서 나온 것임을 봤습니다. 그걸 이해하게 된 순간 저의 분노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곧 돌아가기 위한 이유가 될 순 없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리와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종종 속으로 말합니다. 수고했어, 순아. 이제는 내 삶을 살아봐. 혹시 이야기가 닮아 있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용기 내어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가는 지금도 문득문득 자신을 잃어가는 중일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쓰는 날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